검정기 볼게요. 검정기는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시험이나 이런 데 좀 필수적으로 나온 내용이라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자, 검정기,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고요. 물체의 대전 여부라는 건요. 양전하 혹은 음전하로 대전됐다.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제 참고로 이때 이제 도체를 쓰는데 도체라는 건요. 전자가 잘 이동하는 금속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검정기 구조를 한번 볼 건데 1번 검정기의 원리 보시면요. 뒤쪽에 정전기 유도에 의해 금속판과 금속박이 전하를 띠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되는데요. 여기다 밑줄 쳐놓고 검전기는 딱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위에 금속판이 그리고 여기 다리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막대 그리고 이제 얇은 박이. 박이라는 거는 그 얇은 막을 말해요. 얇은 금속 막 같은 거를 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 박. 그래서 보통 알루미늄 같은 거 이제 알루미늄 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얇은 막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병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들어있는데 자 보시면요 다 금속이야. 구조가 금속으로 됐어. 금속판으로부터 다 붙어가지고 금속박대, 금속박까지 이어져 있고요. 금속의 특징은 전기가 잘 흐르요. 그치? 전기와 열을 잘 흐르고요. 이런 것들을 도체라고 해요. 도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체의 특징은 전기와 열을 잘 흐르게 만드는 거고 금속 같은 것들이고요. 왜 전기와 열이 잘 전달이 되느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전기는 이름 자체가 대전된 여부를 검사, 확인하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금속을 쓴다. 알겠죠? 위에 두꺼운 거를 판, 그리고 가장 그 아래쪽에 얇은 막을 금속 박. 두 개만 알면 되고요. 막대는 어차피 길이니까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금속판과 금속박이 어떤 전하로 대전된지를 확인할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도구가 검전기고요. 우리 이제 한번 해볼게. 간단하게 그냥 할게요. 플러스 판에다가 막대가 있고 박이 있어.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로 된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여기 얘는 참고로 왼쪽이 마이너스 오른쪽이 플러스로 되는 그런 경우와 달라. 왜냐면은 다른 길이 생겼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여기로도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더 추가된 거야. 자 그러면요. 금속판의 입장에서는 전자가 얘는 올라올까 내려갈까? 전자는 도망을 가는 거야. 왜? 마이너스 왔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보다는 더 멀리 도망가고 싶겠지, 그치? 전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판에는요 상대적으로 플러스인 거예요. 여기에 전자가 없는 건 아니야. 뭐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고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음의 대전체가 음전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더 많이 도망간다. 그 정도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그러면 금속박은 여기에 플러스가 없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자가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쭉 길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금속박으로 갔어. 그럼 얘 입장에서 서로가 원래는요. 혹시 검전기 본 사람? 없네요. 네. 어떻게 되냐면 알루미늄 호일 같은 게 이렇게 그냥 평소에는 전기가 안 하는데 붙어있어.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대전된 대전체 같은 거를 예를 들면은 털로 플라스틱 막대를 비벼가지고 옆에다가 갖다 댔어. 금속판 근처에다 갖다 댔어.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쑥 벌어져. 그러니까 적게 벌어질 때가 있고 많이 벌어질 때가 있겠지. 그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대전된 정도가 어느 정도. 대전된 정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쑥 벌어져.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닫혀 있다가 어떤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이렇게 벌어져. 참고로 대전됐다고 해서 대전된 대전체. 음에 된 대전체
음의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 혹은 양의 전하로 대전된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는 벌어져. 그러면은 얘가 중성 상태일 때는 벌어질까 안 벌어질까? 안 벌어져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대전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니다? 확인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벌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뭐다? 대전된 여부, 대전된 양을 알 수 있겠죠. 그치? 거기 이제 밑에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럼 반대로 이번에는 양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밑에 있던 전자들이 이번에는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상대적으로 금속판이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는 전자들이 많이 상대적으로 이동했잖아요. 얘는 플러스. 이번에도 벌어지긴 벌어져.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대전된 여부에 따라서 벌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금속판과 금속박에 있는 지금 대전된 종류가 다르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다가 이제 문제가 나오면 그림에다가 이런 식으로 딱 그려놓으면 돼요. 이게 플러스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검정기고요. 자, 9번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데 이제 금속 막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박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길이 생겼기 때문에 전자가 더 많이 도망가거나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하면 무조건 헷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복잡한 문제들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화를 항상 써놓고 하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벌어지겠지. 그리고 금속박이 한쪽은 마이너스가 되고 한쪽은 붙어서 플러스가 돼서 붙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없으니까 항상 같은 전화 혹은 중성일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므려져 있거나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자, 9번 정전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인력을 받아서 지금 플러스를 갖다 댔잖아요. 플러스를 갖다 댔으니까 이 경우고요.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력을 받아서 금속판으로 이동하고요. 금속판은 말씀드렸지만 음의 전하, 금속박은 양의 전하. 그리고 같은 전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속박은 이렇게 벌어진다. 알겠죠? 자, 왼쪽에 이제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한 3가지 정도를 알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체가 중성 상태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오므러져 있어요. 검정기가. 그치? 그래서 벌어졌다는 거는 얘가 음이든 양이든 어쨌건 대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대전체가 대전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물체가 대전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벌어지는 정도는 그 전하의 양 혹은 거리다. 그치? 두 번째가 일단은 물체의 대전 여부에서요. 두 번째 금속판의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여기다 밑줄에 놓고요. 벌어지면 대전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두 번째 전하의 양을 비교해서 첫 번째 줄부터 가까이 한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그러니까 양이 얘가 한 개일 때보다는 그러니까 살짝 비웠을 때보다는 더 많이 비웠어요. 많이 비웠어요. 엄청 많이 비웠어요. 계속 비웠어요. 그러면은 얘가 더 많이 벌어져요. 얘가 어디까지 벌어지냐면요. 이렇게 쫙 펴져. 살짝 대전됐다가 이 정도 벌어지겠죠. 그런데 계속 비볐어. 뜨겁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벌어져. 선생님 여기 위에서 보내는 건 없어요? 그런지는 않아요. 왜요? 올라가진 않아요. 왜냐면 중력이 작용하는데 중력을 거슬러서만큼 얘가 전기가 세진 않아. 그 정도까지. 부력도 있잖아. 부력은 부력은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체잖아요. 무거워서 절대 그러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 지구에서 가장 큰 힘은 중력이에요. 중력을 거스르는 힘은 없어요. 부력 있잖아요. 액체와 기체 사이. 자, 세 번째 물체의 대전된 전하의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볼게요. 검전기와 같은 전하를 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면 이번에
금속 판을 이미 먼저 한 번을 대전을 시켜요. 정전기 유도를 시켜. 얘를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 그런데 얘를 만약에 뭔지를 몰라. 그런데 얘를 갖다 냈더니 얘가 더 벌어졌대. 그 말은 전자들이 여기서 왼쪽으로 더 많이 밑으로 더 내려왔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는 소리였다. 그러니까 대전된 대전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더 밀어낸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대전 여부를 대전은 됐는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그런데 음의 전하로 정전기 유도를 시켜놓은 검전기에 갖다 냈더니 더 벌어졌어. 그거는 같은 전하로 들어요. 맞죠? 그치? 전자가 도망갔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더 오므라들었다. 그러는 다른 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자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얘가 여기 많던 전자들이 좀 빠졌으니까 이렇게 오므라들겠지. 그죠? 그래서 같은 전하를 갖다 댔을 때는 더 벌어진다. 다른 전하를 갖다 대면은 오므라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때 말로 하면 조금 더 어려워요. 검정기 같은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는 금속박이 더 벌어지고요. 다른 전하를 띈 대전체를 가까이는 금속박이 오므라든다 해서 왼쪽 오른쪽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10번 한번 볼게요. 그래서 검정기를 알 수 있는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은 있는데 대전 여부, 대전된 양, 그 다음에 전하의 종류가 되겠죠. 기억, 리을 되겠고요. 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요. 50페이지 플러스 강의 2번 보시면요. 검전기를 대전시키는 방법 되어 있는데요. 접지라고 해가지고 손가락을 갖다 대는 경우가 추가가 돼요. 자, 양의 전하로 대전시키기에 되어 있는데요. 검전기에 음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 상태에서 이번에 손가락을 접촉해 거기다가 밑줄을 놓고요. 손가락을 접촉하는 경우는 무조건 전자가 빠져나가.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서 이제 얘를 플러스로 만들어놨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래서 벌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여기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 손가락은요. 자, 얘 검전기와 우리 몸을 비교했을 때 어디가 크니? 당연히 사람 몸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은 전자들이 이 조그만 애들이 있다기보다는 조그만 곳에 이렇게 좁은 곳에 사는 것보다는 넓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전자의 드럼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전자의 바다라고 생각해요. 전자가 들어가기 너무 좋아. 그렇지? 그래서 전자들이 이렇게 쑥 빠져나가요. 그래서 전자가 다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얘가 다 플러스만 남겠죠. 그래서 벌어진 상태긴 해도 얘는 전자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라서 양의 전하로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제 양의 전하로 대전시키기 되겠죠. 그래서 검전기를 양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은 손가락을 갖다 대면 전자들이 다 빠져나가요. 왜? 전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넓으니까 이 좁은 공간에 머물기보다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겠죠. 그죠? 바다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은 왜 손가락을 갖다 대면은 우리 몸으로 전자들이 다 들어가. 근데 딱 한 경우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요, 반대로 이번에 딱 손가락을 갖다 대면요, 우리 몸에 있는 전자들이 막 이번에는 마이너스끼리 어쨌건 넓지만 마이너스끼리 있는 것보다는 반대쪽에 다른 성별의 플러스가 있는 거야. 어쨌건 그러니까 나는 마이너스인데 왜 저쪽에 플러스가 있네 하면서 얘네가 이렇게 와버려. 빠져나와.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돼. 마이너스로 덮여버리는. 그래서 음의 전하로 대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고로 양전하의 움직임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접지했을 때도 양전하의 움직임 없다. 원자핵은 움직임 없다. 알겠지?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전자가 빠져나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양전하로 대전되기도 하고 음전하로 대전되기도 하는 거예요. 전자의 움직임 때문이고요. 자, 다시 보통의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를 갖다 댔어. 그냥 일반적인 경우다. 그럼 전자들이 다 우리 몸 쪽으로 빠져나가. 이렇게 빠져나가. 그래서 얘가 플러스가 된다.
알겠죠?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쪽에 반대편 쪽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전자들도 저쪽에 플러스가 있네 하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온다. 그러면은 마이너스로 덮이면서 음의 전하로 대전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문제에 나오긴 하거든요. 시험에는 잘 안 나와. 그런데 적지했을 때 무조건 어려운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좀 뒤에 문제 나올게요. 여기다가 52페이지 한번 펴보고요. 마찰 전기를 이용한 정전기 유도 현상도 있고 이거 검정기에 대한 실험이니까 그냥 한번 과정만 볼게요. 1번 마찰하지 않은 플라스틱 막대를 금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간 후 금속박의 변화를 관찰한다. 2번 플라스틱 막대를 털로 문질렀어요. 자 2번에서는 털 가죽으로 2번, 3번 문질렀어요. 그러니까 살짝 문질렀다는 거고 4번 보시면요 10번 이상 빡빡하게 이제 문질렀어요. 당연히 우리 이제 알겠지만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거. 그래서 2번 보시면요 결과에 2번, 3번 마찰한 플라스틱 막대는 금속박이 벌어져 있어요. 그런데 4번 10번 이상 마찰하면요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플라스틱 막대를 털 가죽으로 마찰하면 두 물체가 서로 다른 전하를 띠게 되고요. 음의 전하를 띠는 플라스틱 막대를 가까이 하면 검정기 내부의 전하를 밀어내면서 양 전하를 띠는 털 가죽을 가까이 하면 전자를 끌어당긴다. 밑에 정리 볼게요. 전기를 띤 물체를 검정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하면 무슨 현상?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전기를 띤 물체와 가까운 금속판은 물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요. 물체와 먼 금속박은 물체와 같은 전하를 띈다. 그래서 금속박 사이에 청력이 작용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3번 대전체가 띈 전하의 양이 많을수록 금속박이 더 많이 벌어진다고 아까 했죠. 그래서 다시 검정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대전된 여부, 물체가 대전된 여부, 그리고 대전된 양, 그 다음에 대전된 전하가 마이너스냐 플러스냐까지도 알 수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1번 52페이지 아래쪽에 1번 과정 1에서 플라스틱 막대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다. 과정 1에서는 아직 마찰하지 않았으니까 중성 상태겠죠. 오, 맞아요. 2번 검정기의 금속판은 마이너스, 금속박은 플러스 돼 있는데요. 틀렸고요. S. 과정 2에서 검정기의 금속판은 플러스가 되겠죠. 금속박은 마이너스. 반대로 해야겠지. 왜냐하면 플라스틱 막대가 마이너스니까 금속판 가까운 쪽이 플러스가 된다. 3번 과정 4에서 검정기의 금속박에는 과정보다 더 많은 전자가 이동한다. 그죠? 오, 맞아요. 자, 오른쪽에 연습 문제 한번 제가 아까 전에 풀었던 그 문제들과 비슷하니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4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한번 꼭 집에서 풀어보세요. 특히 유형 2번 손가락을 검정기에 접촉했을 때 왼쪽은 이제 전자가 몸쪽으로 이동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양전하로 대전된다. 오른쪽에는 이제 반대는요. 오른쪽이 음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을 때 전자가 빠져나가는 거고 왼쪽에는 양의 대전체를 가까이 했으니까 우리 몸에서 전자들이 빠져나와서 검정기가 음으로 대전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55페이지부터 문제를 앞에 거는 숙제로 해오시고요. 그냥 쉬우고 지난주에 했던 거고 우리 문제 풀어봤으니까 11번부터 24번까지 한번 풀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풀어보세요. 방금 했던 거.
18번까지 먼저 확인하고 정전기는 따로 한번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 11번 정전기 유도에 대한 설명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3번이고요. 대전체에서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다. 그렇죠?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3번이고요. 12번 플러스를 갖다 댔으니까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가 되겠죠? 쉽게 찾을 수 있지 이제. A는 답은 4번이고요. 전자는 B에서 A로 이동했다. 13번은요.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댔으니까 음박부의 오른쪽에는 플러스, 왼쪽에는 마이너스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기겠지. 그래서 3번이 되겠어요. 오른쪽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그리시면 돼요. 아까 전에 했던 거니까 한번 넘어갈게요. 14번은 유리막대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네. 그럼 A는 플러스가 되겠고 B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는 A에서 B로 이동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A와 B는 서로 다른 전자를 뜬다. 기억이 맞고요. 니은 전자가 유리막대로 이동한다.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전자를 뭐 점프하거나 날아가진 않아요. 디귿 금속 막대 내부에 전자 수가 증가하지는 거 아니야. 이동하는 뿐이지. 14번에 1번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알루미늄 캔 말씀드렸죠. 이번 아까 전에는 음의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이번에는 양의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상관없어요. B는 마이너스, A는 플러스예요. 답은 5번이고요. 알루미늄 캔은 플러스 대전체에 끌려간다. 네. 16번은요. 이거는 한번 아까 전에 풍선하고 똑같죠. 마이너스를 갖다 대면요. A는 플러스가 되고 B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C는 플러스가 되고 D는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음박부는 B 쪽으로 끌려가겠지. 서로 다른 전화니까. 16번에 1번. 17번은요. 이번에는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왼쪽에서 봤잖아. 이번에는 근데 대전체와 간은 알 수가 없어. 근데 고온풍선이 마이너스가 돼. 여기서부터 해야 되겠고 그림이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지. 그러면은 나가 마이너스라는 소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대전체가 있고 막대가 있고 풍선이 있는데 풍선이 마이너스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려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같은 전화라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보통 왼쪽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번에는 오른쪽에 단서가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이렇게 읽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대전체는 옳지 않은 거죠. 4번이고 마이너스로 됩니다. 다른 거는 찾아보시면 되고요. 18번 정전기 유도를 이용한 현상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했죠. 복사기의 토너라든지 아니면 공기청정기의 필터라든지 아니면은 터치 스크린도 말씀드렸죠. 근데 딱 누르는 순간 원래는 이제 중성 상태에 있다가 딱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우리 몸이 전자가 많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했잖아. 딱 터치하는 순간 전자가 우리 몸에서 스마트폰으로 쭉 넘어가면서 거기가 전자가 풍부해지면서 전기를 띠면서 여러분들 화면 켜지고 터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냉장고 자석은 자석을 이용한 거죠. 18번 4번이고요. 19번부터 24번은 쉬었다가 할게요. 30분까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